자, 이제 이어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제 평가제도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언급이 있어요. 자, 이제 목적에서도 보니까 각급 기관의 성과 향상과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 그 밖의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국가공무원에 관련해서 적용한다라고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 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뭐 이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면담, 성과 면담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서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계약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뭐 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 계약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무 성적 평정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4급 이상하고 5급 이하에 대해서 구분되는 것을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근무 성적 평가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거기다 넣어드렸는데 이 표는 뭐 이제 좀 추가해서 넣어드린 거니까 다시 공부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평가 시기도 이렇게 다르죠. 평가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성과계약 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합니다만은 이제 이 근무 성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죠.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근무 성적 평정 이렇게 이제 가보면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는 요 대목을 정확하게 기억을 잘 해놓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근무 성적 평가에 관련해서는 이 평가 항목은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두 가지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 태도가 여기 들어가죠. 직무수행 태도, 그리고 이제 부서 단위 운영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무 성적 평가의 평가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두 가지,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과거 이제 시험에서 이 직무 수행 태도가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해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 성적 평가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됐어.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알아두면 뭐 나쁠 거 없지만 쓱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제 3항에 보시면은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 그죠?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고, 여기 밑줄이 없지만 밑줄 한번 그어 놓을까요? 그냥 평가 등급의 수가 3개 이상이다, 강제배분법. 여기다 안 그어놓은 이유는 아까 표에 정리가 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면 이제 평가 등급의 수가 3개 이상이고,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근무 성적 평정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성과 면담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왜 나한테 이런 평가를 내렸냐, 이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론 뭐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뭐 공감대 뭐 이런 것들 좀 만들어 가면 수긍할 수 있는 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해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뭐 의견 교환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가 있죠. 공개라는 말 자체가 좀 사실은 중요한 얘기예요. 전에는 비공개한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능력 발전의 하나의 이제 그 계기로 만들자라는 취지에 따라서 이걸 이제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이의 신청도 받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나갈까요? 공개한다는 거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이 또 나와 있네요. 그죠? 네, 뭐 이건 그냥 참고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력 평정 및 가점 평정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보면 이 다면 평가 얘기가 있어요. 다면 평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 개발 및 인사 관리 등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 평가를 실시한다. 요거 대목은 좀, 이것도 체크는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 다면 평가는.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의 어떤 방식으로
급부상했었다가 그랬다가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어떤 난관들에 부딪혀가지고 사실 대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참고 자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됐고 여기 이거 이제 앞에서도 정리해드렸던 게 이거예요.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보면은 근무 성적 평가 점수가 최소 80에서 많으면 95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난 거예요. 전에는 이제 근무 성적 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을 70% 정도부터 출발하게끔 하기도 했었는데 80점으로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까지 하면은 95%까지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자, 그 정도 정리를 한번 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 재무행정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무행정으로. 아니구나. 이해충돌 방지법도 있고, 내가 여기다 많이 넣어놨구나. 이해충돌 방지법 한번 가볼까요? 네, 재무행정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네요. 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은요, 이제 발효가 됐어요. 제정이 되고 이제 발효가 되어서, 요거는 사실은 뭐랑 좀 짝꿍이냐면은, 청탁금지법하고 짝꿍입니다. 청탁금지법은요, 외부인이 공무원한테 청탁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은요, 스스로의 이익을 스스로 도모하는 거로부터의 경계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계냐 바깥으로부터 청탁의 경계냐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탁금지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발효가 될 타이밍인데 지금 딱 요 시점인데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보니 이게 공직자윤리법의 선언은 있었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세부적인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공기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이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지방의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자치 관련돼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도 싹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까지 다 들어와 있고 공공기관 다 들어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학교 다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사는 지금 보니까는 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도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민간 기업의 형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KBS, EBS 정도를 뺀다면 뭐 MBC도 사실 이사회에 참여를 한다는 거지 사실은 그게 민간 기업의 형식은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KBS나 EBS는 이제 정부가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이제 그런 정도고 이 나머지들 다 민간 언론사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막 다 집어넣기에는 조금 이제 논란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탁금지법에는 들어가 있지만 왜냐면 기사를 돈 받고 써주고 이런 거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좀 포괄되어 있죠. 그죠? 그 이외에는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나가 볼까요? 쭉 갈게요. 그냥 이건. 예. 이해충돌이 뭐냐 그러면 밑줄을 좀 그어봤는데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이해충돌입니다. 이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노력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안 만들도록 노력해라. 이런 것이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거, 막 사적 이해관계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쭉 다 나와 있고요. 또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청렴하게 업무 수행해라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나 이 사안을 내가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다 이제 국가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 관련해서 자기랑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뭐 나 병무청 직원인데 내 아들이 뭐 그죠? 예, 병역 판정을 받으러 왔는데 얘가 좀 애매해.
애매할 때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를 좀 빼주는 방향으로 딱 결정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병역 판정 검사가 딱 나왔길래 눈에 딱 띄는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등등의 얘기들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같은 거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아들이 그 미술계 종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공모전 같은데 작품을 출시해가지고 뭐라 해야 돼? 제출해가지고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자꾸 공모전 입상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야 그거 뭐냐 대통령 아들이라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계속 있고 그랬는데 무관하다 주장하면서 그죠? 관계성이 있다라고 밝혀진 거는 없었는데 어쨌거나 의심을 자꾸 해보는 거잖아요. 의심을 해보고 그랬는데 뭐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다. 국가가 이거 예술인들 지원해 주는 거에 나도 예술인 한 사람으로 나도 응모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논란은 좀 빚어졌는데 다행히도 뭐 아직까지는 적어도 뭐 잡음은 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또 세상의 사람들은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뭐 물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민함이에요. 그런 걸 여기다 반영하는데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어떤 뭐 권력자의 가족들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는 거라.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그거를 내가 주관하거나 내가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근데 대통령의 자식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 대통령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죠? 영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맞죠. 이제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관여하는 거 그런 것들은 회피, 기피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는 거 장려금, 출연금 뭐 이런 거 나오길래 또 연관된 얘기 같은데 이제 아무튼 그런 거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맑은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될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보고. 그러니까 공직자가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든 일입니다. 그죠? 계속 그 의심하고 쳐다보는 사람들 계속 그 문제 제기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그죠? 뭘 하나 할 때도 자기 검열이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이거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런 그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그게 뭔가 스트레스로 작동할 수밖에 없고 공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직자가 될 입장이니 뭔가 내가 덜어내고 포기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대우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좀 공직자에 대해서 그런 희생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고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와가지고 뭐 내가 세금 내서 네가 월급 받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채신머리가 너무 떨어지는 국민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 포기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보면 그죠? 이제 아예 이걸 법제화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생겼으니까 더 편할 수도 있긴 해요. 내가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난 이렇게 처신해야 돼라는 게 명확해졌으니까 그런 게 점점 생기고 있고 우리 사회가 점점 맑아지는 건 분명히 맞아요. 젊은 세대들은 인정 못하는 것 같던데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좀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훨씬 좋아지는 거지. 좋아지게 이런 법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거가 또 명확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터져서. 그거 이제 우리가 저기서 공직자윤리법에서도 그 좀 보강이 됐잖아요. 여기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이제 생계를 갖지 않은 직계존속, 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뭐 이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직무 수행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공동으로 누가 같이 수행하게끔 해서 객관성을 확보한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직무를 아니면 재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부 발령을 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피하게끔 법제화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그죠?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했다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해서 이를테면은 이번에도 회전문 이래서 민간과 공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들이 화가 났던 건 이런 거예요. 고위공직을 지냈어. 근데 민간에 뭐 로펌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뭐
정관예우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가서 고액 연봉 받다가 다시 다음에 또 정무직으로 다시 발탁되고 또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거는 너무 섞이잖아요. 그럴 때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분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당연히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고위공직에서 물러났지만 또 어떤 자리로 어떻게 영전할지 모르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고액의 연봉을 주고 좀 보험처럼 이분들을 모시고 있자. 이런 민간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시 고위공직으로 발탁돼 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끈이 생기는 겁니까, 이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사실은 있고, 그렇다고 공직을 그만뒀을 때 민간의 자리로 절대 못 가 이럴 수도 없는 거라 취업 제한 같은 거 걸어두고 있는 공직자 율법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민간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좀 그죠? 네, 다시 좀 알게끔 해라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얘기들로 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도 있고요. 가족 채용도 제한이 있고요. 그죠? 가족 채용.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참 인식이 바뀌는 게 그런 거야.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기 자식을 인턴으로 채용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옛날에 이렇게 했죠. 야, 너 이 새끼 너 그렇게 있지 말고 와가지고 여기서 경험도 쌓을 겸 와서, 아빠 일 혹은 엄마 일 좀 도우면서 경험 좀 해봐라. 와서, 너 무보수야. 와서 해.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요즘에는 이제 인식이 이게 달라져서 그런 인턴도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제기가 돼서 한번 다 털렸죠 의원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누구 뭐 아름아름 아니면 친구 자식 데려다 인턴 해주고 그런 것들도 문제를 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민해지고 있는 거고요. 가족 채용 제한이 아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민간 자리에서야 뭐, 그죠? 재벌 2세, 3세들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공직자가 자기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자리에 가족을 임용한다는 거 하지 못하게끔 법제화한 거죠. 그죠?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은 그죠? 서운할 일도 아니고 뭐 친척을 채용해달라고 우리 음서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있습니다. 그죠? 뭐. 계약을 따준다거나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자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고, 공공기관의 물품 등의 사적 사용이나 수익을 금지하는 것도 명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민해야 되냐면, 뭐, 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함부로 집에 가져간다든가 뭐 하는 것들을 작은 거라도, 딱풀 하나라도 들고 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예민함이 좀 있어야 돼요. 공직자가 되려면.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직무상의 비밀 이용 금지, 이건 아주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LH 사태도 그런 거잖아요. 어디 지역 개발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자기네들만 알고 있다가 그랬고, 활용했고, 그리고 이제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퇴직자랑 만날 때는 누구를 오늘 만난다.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퇴직자가 왜 오겠냐. 저게 이제 또, 그렇잖아요. 전관을 활용하려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신고하게끔. 안 하면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생기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퇴직자가 만나자 그랬는데 아유 우리 의심사니까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이 생기면은 아유 이런 규정 생긴 거 아시죠 선배님? 아니 그래갖고 이거 얘기하고 만나야 되는데 좀 불편한데 어떻게 뭐 그렇게 한번 뵐까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서운해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거 중요하게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이제 우리가 아직은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앞에서 봤던 건 이해충돌이 뭔지 개념을 좀 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원래 부패 방지 업무를 하는 데니까 이 업무를 여기서 총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위반 행위의 신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이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꼭 공직자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공공기관, 감독기관 혹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어디다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절차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 같은 조치도 취해주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법한 직무 처리에 대한 조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부당 이득은 환수하게 되어 있고 비밀 누설은 금지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 및 홍보 같은 것도 좀 해라. 하면 안 되는 건지 좀 알려줘라. 이런 겁니다. 이 법도 만들어지고 꽤 유예 기간을 뒀던 이유가 그 청탁금지법하고 똑같아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행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도 지정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제도도 만들어 놨고요. 징계 및 벌칙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행정벌로서의 과태료 같은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유예기간을 뒀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출제된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다 꼼꼼히 다 공부해야 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초장에는 나온다면 뭐 이제 그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저 큰 제목들 있잖아요. 저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쓱 봐두시면 어떨까 싶고 어디가 관장하는지 정도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봤고요. 자, 그리고 또 가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청탁금지법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쌍두마차 청탁금지법을 갑니다. 이거는 이제 제정되고 이것도 시험에 여러 차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즘에 조금 시들해졌지만. 예,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되고 발효된 지금 직후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 봐두시긴 하는데 다만 이제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게 청탁금지법은요, 엄청난 화제성을 몰고 다녔어요, 저게. 예,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 빈도는 얘만큼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쌍두마차니까 잘 좀 같이 비교해서 봐두시고요.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유념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 안에 언론기관까지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들어와 있고 공직자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다 이제 포괄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품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게 들어가냐. 이래가지고 이 안에서 있잖아요. 유가증권 같은 게 있죠. 그죠?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이런 거 전부 다 금품의 범위 안에 이렇게 이제 넣습니다. 금전과 더불어서.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선물의 목록 안에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에 넣었다가 뺐죠. 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저거는 현금에 가깝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죠? 그러면 현금에 카운팅 하겠다 이렇게 이제 뺄 수 있잖아요. 선물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합니다. 어쨌건 이런 거 다 이제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싹 다 이제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정청탁이 금지인데 청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탁 자체가 이제 나쁜 건 아닌 게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서 우리 동네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좀 고쳐줘라. 이렇게 민원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왜 우리 지역구 제도로 하겠어요? 우리 동네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정해서 그 사람이 이제 법률을 바꾸는 사람이니까 법률상의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게 걸구적거리니까 이거 좀 해결해줘라 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정도의 청탁을 넣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시장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은 뭐 이번에 시장을 바꿨던데 이제 소속 정당을 바꿔서 교체했던데 아무튼 간에 효능감 같은 것들을 아마 그죠? 따지게 돼요. 시장을 뽑아놨을 때 이 시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걸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 효능감 가지고 그게 소문이 확 납니다. 소문이 나서 야, 못 쓰겠더라 뭐 이런 거 소문은 또 빨리 돌아. 칭찬하는 소문은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네거티브. 왜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먹히냐면 남의 욕하는 소리는 귀에 잘 들려요.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선거 전략으로도 많이 먹히는데 어쨌거나 살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막 도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시장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동네에서 돌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한테 이렇게 청탁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청탁은 나쁜 거냐?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청탁이라는 게 그 용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정청탁이라는 말을 따로 쓰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을 써서 반칙을 동원하려고 하면 부정청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정성을 해치는 청탁을 하는 거. 그래서 구분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부정청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그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법령을 위반하여.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령을 위반하여. 그죠?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면 부정청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알겠죠? 그런 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는 밑줄 그어놨죠.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이건 잘못된 청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청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봐두셔야 되고 선출직 공무원한테 뭐 이제 의사 전달한다 그런 얘기들이 쭉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부정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한 번은 제대로 거절하라고 돼 있어요. 거절. 여러분들 거절 잘하는 성격이 어때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더 이상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초장에 그냥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서운할 망정 나중에 오해 소지가 안 생기는데 말을 자꾸 돌려하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생겨.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래저래 그런 뭐 나는 분명히 거절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야. 그랬을 때 오히려 뭐 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게 거절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인간관계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시대도 지났어. 이제는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엄정하게 처리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공직자가 되면 특히 주변에서 그죠? 주변에서 나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전화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내 뭐 옛날 직장 동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거 인가가 안 나서 그렇다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전화들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런 기준이 생기기 그러기 좋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상 요즘에 그렇게는 못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거지.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잘 정당하게 얘기해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옛날에 이런 법들이 없으니까 거절하면 나쁜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이상해지고. 근데 요즘엔 거절할 근거를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격이 안 맞아도 거절하기가 수월해진 거지. 거절하셔야 돼. 무조건 거절하셔야 돼.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거절해야 돼. 아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생겼으니까 다 거절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해야 돼. 친척 중에 누가 사업을 하다가 뭘 해 막 부탁을 해. 그냥 망하라고 그래야 돼. 망하라고. 잘 안 되면 망해라. 나라도 자리를 보존해야 너 망했을 때 내가 쌀이라도 사다가 주지. 나까지 같이 망하면은 그러면 서로 좋을 게 없다. 그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이게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해야 되고요. 근데도 또 와. 그럼 이거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한테는. 나한테 자꾸 이렇게 부정청탁을 한다. 알려야 돼요. 그죠? 알려야 돼. 그렇게 해서 여기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고 여기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신고해야 한다. 모르고 이제 와서 나한테 막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거는 사회생활이니까 한 번은 이런 근거도 이렇게 있고 아이고 큰일 납니다. 우리 같이 다 죽어요. 이러다 다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또 해. 그럼 그때는 신고해야 돼.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죠. 한 번 더 오시면은 제가 신고할 의무가 있어서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확실하게 거절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들이에요. 이제 그 이후의 얘기들 절차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금품 수수 금지가 있습니다. 요 기준 알아두셔야 되죠. 근데 저게 보면은 어디에도 나온다 그랬냐면은요. 우리 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 보면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렇게 돼 있고 그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이 규정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왜 이 법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냐. 그거는 행동강령에 불과해서 형사처벌의 조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이거든요. 레벨이 더 높아. 이게 한 단계 더 위야. 그러다 보니까 처벌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규정을 집어넣는 겁니다. 동일인한테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연별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마라. 원래는 이런 한 푼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애매한 경우들. 그래서 저 정도의 애누리는 확보해 준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저게 뭐 300만 원까지는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299만 9,990원까지는 받았다. 홈쇼핑 숫자로 받았다.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따져봤을 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넘어가 줄게 하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는요, 법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유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 중국에 진나라 있었잖아요. 진시황제 진나라. 진나라가 강력한 법을 시행해가지고 법가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 모든 걸 다 법으로 틀어막고 그렇게 해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얘네가 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진한 위진남북 맞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거 아닙니까? 통일을 했지만은 진시황제가 죽고 나니까 바로 무너져 버려요. 15년 만에 나라가. 왜 무너졌냐? 너무 법이 강력하니까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안 굴러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나라가 금방 망했어. 왕이 죽으니까 망해버렸어. 그냥 그 다음 왕이 승계는 했지만은 바로 곧 망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요. 민심이 이반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요, 여지가 있어야 돼요. 여지는 있어야 돼. 그런 여지예요. 받으라는 건 아니고 그런 여지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해석상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저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것처럼 해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액수 100만 원, 300만 원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럴 때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저런 거를 그러면은 집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빠져. 앞에 다 있었어. 부정청탁이 아닌 거. 그런 것들 일반적 경제생활은 다 하게 되어 있죠.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그런 행위까지 막는 건 아니고요. 외부 강의, 뇌물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뇌물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터무니없는 강연료. 강연을 한번 초청했어. 내 장관인데 어디 강연을 해달래. 강연 갔더니 막 1억을 줘. 그럼 이거 이상하잖아. 그잖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 강연 1시간인데 1억을 줘? 물론 뭐 고위공직자니까 좀 더 쳐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1억은 너무하지 않나? 웬만한 사람 뭐 연봉도 훨씬 넘는 돈인데? 그게 일종의 이제 그죠? 일종의 뇌물을 그런 방식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액수 제한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은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하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 경찰, 검사 이런 조직에는 그 금일봉 봉투에다 담아서 야 오늘 회식해 그리고 돈 주고 그거 있잖아. 그거. 그 활동비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저 검찰총장 할 때 공개되지 않고 쓴 돈이 뭐 몇십억씩 되는데 그거 밝혀라. 뭐 문제 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이런 걸로 쓸 거야. 거의. 그럴 거야. 야 니네 이번에 수사하는데 고생했어. 가서 회식이라도 해. 있다고 그게 다 관행적으로도 있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하면 못하게 하죠, 국민들이. 미쳤냐? 야, 회식을 어디 가서 했길래 이 정도 돈이 나와?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이게 일종의 이제 과거 문화와, 현재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하고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문화가 크게 그런 조직일수록 이게 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낮 없이 일하는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힘든 일이잖아. 나쁜 놈들 상대해야 되고 또 거칠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이런 식으로 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거니까 좀 넘어가 줄게.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금일봉 받고 이런 거를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요거 있죠, 아까 음식물 아까가 아니라 이거 우리 출제했던 거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는데 음식물 얼마? 뭐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그죠? 선물도 5만 원. 근데 이제 농수산물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뭐 조화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는 10만 원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열어져 있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그것도 액수를 정해놨으니까 그 안에는 되고 그 바깥에 범위는 안 되고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 봐보세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이런 거 좀 예외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거래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뭐든 다 예민하게 보기는 어렵고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의 동호인회 뭐 이런데 그죠? 그래서 우리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상조회에서 얼마를 줬어 나한테. 근데 그것이 뭐 불법적 금품 수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예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디 가서 그거 있었잖아요. 마트에서 뭐 긁었는데 뭐, 소형 차량 한 대가 나한테 나왔다. 아니면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던데, 홈쇼핑 같은 데에서 왜 렌터카 그거 장기 렌트 홍보하면서 오늘 뭐 전화 상담 문의해 주시면은 그분들 중에서 뭐 제네시스 한 대를 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 공무원이 당첨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불특정 다수인. 제가 이거 문제 만들어 냈죠? 불특정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 특정되면 안 됩니다. 특정되면.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서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괜찮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여기 학원 인가 받을 때에도 교육청에서 왔었어요. 교육청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갔는데 그때 음료수하고 사과 내가 좀 줬나? 줄라 그랬나? 그거는 사회상규에 따라 크게 문제될 거는 없잖아요. 내가 법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줬는데도 그것도 안 받더라고요. 음료수. 안 받더라고요. 그냥. 일철. 예. 그게 오히려 깔끔하지 그냥. 근데 아예 안 받더라고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안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으로는 그런 거에 다 묶을 수는 없으니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거 정도는 괜찮다라고는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깔끔하게.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 우리 사회가요. 사용제도를 왜 금지시키는 줄 알아요? 사용을 허용하면 어느 놈까지는 사용이 되고 어느 놈은 안 되는지의 기준으로 넘어가요. 이게. 사용을 허용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애매한 부분이 생겨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아니면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 처벌하고 사용하는 거잖아. 국가의 질서를 해줬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애매하게 죽거나 억울하게 죽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게 항상 그런 식으로 넘어가거든. 논의의 대상이.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는 봐주는 영역을 만들어 놨지만, 이 법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사회상규상 괜찮지. 그리고 하나씩 둘씩 받기 시작하잖아? 그럼 애매한 게 생겨. 애매한 게. 뭘 줬는데, 녹용 한 박스를 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얼마짜린가요? 이러고 받아? 그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 게 깔끔하지. 아예 안 받는 게. 그게 나아. 그거 받아도 내 부자 될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으면 되는데 자꾸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얼마까지는 된다, 얼마까지 안 된다. 법부에서는 애매한 경우에 넘어가 주려고 이렇게 정했지만 본인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공무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지상정이라 저는 집에 코웨이 정수기 해주러 오셔도 음료수를 하나 드리려고 그게 서로의 예의 아닙니까? 그냥 그런 것 뿐이었지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하는 거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이거 표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됐죠? 네. 그래서 이 외부 강의 신고 이 표가 커요. 근데 제가 다 안 넣은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다 외우려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다음과 같고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돼. 알리면 문제되지 않아요. 알리면. 나 이런 거를 받아서 이걸 알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이라도 지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의심의 여지가 생겨. 그리고 공무원한테 돈 갖다 바치는 사람은요,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왜요? 흔적을 남겨야지. 내가 너 돈 줬잖아. 이게 무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은 그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그래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바로 알려야 되고, 그렇고, 여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나오죠? 국민권익위원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이름 자체가 김영란법 아니었습니까? 그 김영란이 누구냐?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인데, 김영란이라는 분이 당시에 이 법을 이제 정부 법안으로 만들어낼 때, 그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까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를.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징계 및 벌칙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 이게 벌칙 규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인사행정과 관련된 건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우리 이제 재무행정으로 들어갈 텐데, 재무행정은 국가재정법 하나 제대로 보면은 거의 끝난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은 지방자치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도 또 개정된 게 있어서 다시 좀 복사해서 나눠드릴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 다시 뵐게요. 네.
안 껐네.